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어, 여기 앉으면 저쪽에, 여기가 4층인데 3층에 이렇게 정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맞은편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거든요.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서. 그런데 파랗게 다 올라왔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완전 저만의 정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학부모들이 보내온 댓글에 대한 얘기, 댓글하고 하나는, 어,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온 내용인데요. 하나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면, 그, 최근에 댓글을 많이 다시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어젠가? 이 코스모스 책을 읽었다고 아이가 하길래, 어, 읽었다고 하기에, 그 책을 읽었으면,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왜 제가 게임하는 아이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 게임하는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댓글에 또 어떤 영상의 댓글에 이런 얘기를 다른 거죠. 어, 뭐라고 하지? 코스모스 책을 한번 읽었다고 예전에 제가 영상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해놨길래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거 책 읽었으면 꽤 괜찮은 아이라고. 근데 그 학부모님이 또 댓글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한 번은 이해가 안 돼서 두 번 읽었다 하네요. 나침반 받아서 학습 코칭에서 F형 나왔네요. 처음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 하더니 글 보고 맞다 하며 웃네요. 겨울방학 때부터 학습 방법에 조금의 변화를 주었으니 다른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아이 꽤 괜찮은 아이인데요. 이게 두 번 읽어서 괜찮은 것 뿐만이 아니라 책을 보고 자기가 어쩌저쩌고 얘기하고 엄마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아이가 네, 꽤 괜찮은 아이 맞아요. 얘 성공합니다. 뭘로 성공하든. 그러니까 뭐 모든 아이들이 다 성공하는데 제 말은 아이가 목표한 대학이 있다면 그리고 엄마가 목표한 대학이 있고 물론 그 갭이 뭐 틀리지 않다면 또는 뭐 같다 하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목표한 대학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좀 높게 책정해도 물론 아이가 한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그런 거라면 뭐 진로지도, 진학지도만 제대로 하면 꼭 성공할 아이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게임한다고 굉장히 불안해하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멀쩡한데요. 여기서 멀쩡하다는 의미 혹시 오해하진 마시고요. 그냥 제가 재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꽤 괜찮은 아이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 전에 저에게 의대 관련해서 1학년인데 그 아이가 1등급이었고 아이의 그때 이렇게 제가 메일로 받았는지 댓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아이였고, 1등급이었고, 그 대학에서는 뭐, 이게 그러니까 수시는 안 되니까 정시로 가라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긴 내용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혹시나 이제 추가로
이게 꼭 이 학부모님만을 위해서 이제 찍는 건 아니고요. 그 관련된 이렇게 뭐 비슷한 류의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 아니면 아무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렇게 뭐 그 전에 이제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시고 어쩌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잘 기억이 못했고요. 한 이틀인가 하루인가 지나고 나서 근데 언제 적이지 뭐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기억이 났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매우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는 대략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 세특에 언급 안 된 과목도 있고 특히 영어는 1학기에 전교 1등으로 1등급이었는데 2학기 때 모든 친구들 중 2명이 마지막 발표일에 발표 내용 암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점수가 많이 깎이면서 2등급이 나와버려서 아이가 의대 진학을 심하게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니 그 개별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왜 아이들 이렇게 단체로 해서 점수를 주죠? 아주 웃기네. 그죠? 아마 뭐라고 하지? 수행평가에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수행평가라고 해도 각 개별로 점수를 줘야지 단체 점수를 줘가지고 그것을 성적에 반영시켜서 점수를 이렇게 버리네요. 이럴 수도 있네요. 웃긴 선생님, 제가 미안해요. 혹시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웃긴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점수라고 하는 것은 개별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체 점수로 해놓고 2등급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말이 돼요? 점수라고 하는 건 개별인 건데. 물론 뭐 이렇게 협동심을 가지고 뭐 뭔가를 평가에 반영하려고 하면 그것은 정량 평가 방식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 방법이 얘가 협조를 안 해서 얘 때문에 뭐가 안 됐다 뭐 이렇게 써놔둔지요 차라리 왜 점수를 아주 웃기는 거죠. 이거 정말 열받네요. 그죠? 그, 예. 어쨌든 2등급으로 깎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내용인데 제가 중간중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생기부 내용으로 1.0이 안 되는 내신으로 과연 이 의대 지원이 가능할까요? 수도권 학생들이나 다른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이 될까 고민도 많아졌고 다른 학교들은 미리 세특 확인도 시켜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추가해주기도 했다던데 원망스럽기도 하고 사실 학교마다 너무 달라서 또는 교사마다 너무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뭐가 딱 뭐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기록을 해주는데 뭐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못하는 얘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디테일하게 요거는 여기 부분까지 얘기를 해줄까?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어떻게 됐든 준비한 거를 가지고 똑같이 기록해 줄 수는 없을지언정, 아이의 기록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선생님들이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최대한 많이 꼭 적어라의 의미보다도 교사가 기록의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모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냉정히 얘기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저 이런 활동했고, 이런 활동했고, 이런 활동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것을 배웠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또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 분리를 했고, 그 구분을 지어보니까 이런 분석이 나왔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힌트를 주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게 써주면 교사는 분리, 분석, 이런 단어를
자기는 어쨌든 압축해서 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가 써온 대로 다 써줄 수는 없을 테니까. 이럴 때, 아이가 뭐뭐를 해서 분리 분석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얘가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렀구나. 그러니까 이 힌트를 주라는 얘기죠, 힌트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해되신 거 맞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보면 제가 어제도 최근에 이제 대학들 중에 중상위권 대학들이 공개하고 있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 학업 성취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뭐는 어떻게 평가하고 뭐는 어떻게 평가하고 쭉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버리면 참 그거 읽었다고 그래서 특별히 아니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거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도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답을 제공해 준 게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이 어떻고 비판적 사고 능력이 어떻고 뭐 어떤 능력이 어떻고를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던 거죠. 그렇게 적혀진 게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뭐 인성의 평가 영역이든 뭐 학업 역량의 평가 영역의 뭐 다양한 방식이든 발전 가능성의 다양한 방식이든 전공 적합성의 다양한 방식이든 다 그런 거가 하나로 정리된 게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써져 있는 내용들처럼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이러면 저 이렇게 평가해 본 적 없는데요. 그래 평가해 본 적 없지.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애가 똘똘해 보인다는 거죠. 애가 어느 정도 똘똘해 보이냐? 내신 1등급 이상으로 똑똑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학생이 스스로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안 했는데 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안 했으면서도 기록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정말로 역량이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제가 뭐 이렇게 컨설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이의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든 찾아주고 싶어서 공부를 어떻게든 이 아이가 현재 공부 방법을 모른다면 공부 방법을 바꿔서라도 1등급을 만들고 아니면 꼭 1등급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월간지를 만드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변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게 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고 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또 딴 걸로 좀 너무 많이 새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계약도 늦춰지면서 일단은 꾸준히 하던 거 열심히 하면서 계약 때까지 더 고민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학부모님이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얘기하면 성적은 어떤 특정 모집단에 들어가면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역시 그 성적이 100으로 작용되지 않고 세특사항의 기록이나 뭐 또 창체의 기록이나 이런 상황들을 늘 같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1등급 때 뭐 후반으로 떨어졌어도 의대 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는 한참을 힘들어 하더니 맘 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솔직히 제 마음은 많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생기부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 어느 정도로 모자란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의대를 포기해야 될지, 진로를 바꿔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고민의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 감사의 글도 늦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많이 찾아보고 선생님 영상이나 나침반 366도 구독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에게 조언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자리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께서 정확히 답을 해주지 못하는 늘 한계에 부딪히는 의문점은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는 컨설팅 한번 받아보라고 쉽게 말하지만 솔직히 지역적으로 이곳은 괜찮은 학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선생님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서 컨설팅을 하기에도 어떤 곳이 괜찮을지 더더욱 힘드네요. 부족한 게 많은 학부모입니다. 선생님 죄송하고 면목 없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선생님께 컨설팅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과 내신과 생기부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와 조언 받아보고 싶어요. 저의 이제 제가 이 컨설팅을 직접 하는 케이스는 막 이렇게 컨설팅 받아보세요라고 하진 않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컨설팅을 받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을 그냥 하지는 않고요. 그냥 가능한 한 안 받게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가능한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때는 해드리겠다는 얘기고요. 물론 돈도 받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또 돈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이 바로 예를 들어 같은 경기도권이거나 아니면 충청도만 되더라도 좋은데 아마 이분 제 기억에 경상도 어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성적은 그 등급대에서 1등급대가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의치한의 경우에는 최상급의 학생들이 어쨌든 지원하잖아요. 1등급대여야만 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2등급대 초반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급 때문에 내신 등급 때문에 지금 최상급의 경우니까 이런 거고요. 만약에 다른 학과라고 하면 더 등급이 낮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대학에서는 보통 2등급대 학생들이 이 점유율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2등급대 학생이거나 또는 1등급대 학생인 경우도 있겠죠. 그 학과마다도 다 다르겠죠. 그 중에서 1등급 정도가 하향, 예를 들어 2등급대가 주로 가는 거라면 2.5등급이 주로 간다고 하면 3.5등급, 3.9등급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매우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등급이 3.9등급과 2.5등급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3.9등급도 합격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썩 괜찮기 때문입니다. 썩 괜찮다는 의미는 세특상의 기록이나 창체활동의 기록이나 어쨌든 학생부의 기록에 의해서 평가를 충분히 더해줘도 가산 점수를 줘도 오케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럼 3.9등급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러면 4.9등급에는 못 가냐? 4.5등급은 못 가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이 학과가 만약에 특정 학과, 예를 들면 뭐 수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과라든지 또는 뭐 화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과라면, 그런데 이 아이의 점수가 화학이나 수학의 경우에는 뭐 한 2.5등급, 2.9등급까지는 가면서 나머지 것들이 이게 조금 더 망가져가지고 5등급, 6등급 받아가지고 이 전체 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정도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그래,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전체 다른 거에 이 아이의 관심사를 좀 더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 아이가 등급이 이렇게 낮았다는 이유는 아마 요거에 얘가 빠져버렸었네. 알고 봤더니 얘가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상위권 대학에서 무조건 불가능한 등급대라면, 그죠? 무조건 등급대라면 8등급, 9등급? 7등급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명씩 가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등급 때도 또 뭐 한두 명씩 있는 거고요. 5등급 때는 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 등급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저는 이 아이가 꽤 괜찮은 아이라고 보여져요. 보여져서 이렇게 이 사무실에 전화하면 제가 우리 직원에게 얘기를 하나 해놓을게요. 근데 어쨌든 사무실로 전화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신 성적이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함도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로 평가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잖아요. 학생부 종합은 중요한데 다르게 볼 수 있는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업 성취도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평소의 태도인 거죠. 제가 이 얘기 서두에 코스모스 책을 읽은 아이라면 꽤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읽었대요. 그 720페이지짜리를 읽으려고 하면 그 보통 노력 아닙니다. 애가 한 번 읽어놓고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럼 두 번 읽었으면 이해가 100% 됐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됐을지도 모르지. 그 아이가 첫째라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습 태도나 또는 학습 자세나 또 자기가 스스로 몰라서 더 한 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읽었던 배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우수하게 느껴지는 거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성적 평가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를 평가하는. 그죠? 이게 정성적 평가인 거예요. 그 아이의 거기까지 들어가서 심장을 후벼 파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 잘 기록되어 있다면 그 아이가 내신 등급이 좀 낮아도 높게 평가를 해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의대 가려고 하는 그 아이의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엄마랑 대화 나누는 걸 이렇게 한 거가 좀 이렇게 언급이 몇 번이 있는데요. 맥락으로 이해해보면 아이가 꽤 괜찮고, 그리고 어찌됐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무실, 그죠?
뭐를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지 좀 어쨌든 네, 확인해 보면 알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그렇게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그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지난 겨울까지는 아니고 몇 개월 전에 드디어 일본 사책이 나왔습니다. 그 일본인이 배우는 일본 사책. 이게 어떤 아이 때문이었냐면 그때 중앙대였나요? 중앙대학교 일문학과 가고 싶어 한다는 아이, 뭐 일본어 무슨 동아리에 뭐 팀장도 했다 그러고 했다는 아이가 생각이 나서 일본 사책이 이게 그 전주구에 있는 권혁성 선생님이 그 이렇게 번역한 책이고 감수는 제가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쨌든 저는 뭐 매우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학생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도 있고 우리 쇼핑몰에도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일본사 책은 그 일본어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일본어 학과에 가거나 또는 동아시아사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세계사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또 사회과라고 할까요? 또 인문학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뭐 이런 책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제 그 일본사 책 이게 참 별의별 이유로 많이 늦어졌거든요.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린 왕자가 알려주는 영어의 비밀. 요것도, 요거는 이제 그 책의 얘기하다 보니 이것도 굉장히 길어지겠네.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은 또 하나 참, 할 말이 많네요. 제가 이제 그 3,000명이 드디어 이렇게 그 숫자까지 다 따져서 3,000명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이게 그냥 듣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게 무슨 시사나 또는 이 정치나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이게 이렇게 쭉 증가하는 비율이 팍팍팍 이렇게 올라가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3,000명을 넘어서, 뭐라고 하지? 이벤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지난번 두 분 말고는 안 계세요. 어찌됐건, 제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이의 성적이 잘 안 나와서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아이의 기록물을 또 잘 못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온라인 수업 듣는 거 굉장히 피곤해 하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데 아이하고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요. 그 수업을 듣는 것도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켜고 어쩌고 그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보고 그 나열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수업에 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아이디어를 더 선생님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선생님과 더 쉽게 소통이 가능하든지, 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 것까지도 생각을 해줘서 그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읽었던 책들, 또 읽어야 하는 책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에 맞게 책을 읽고 소감문을 이렇게 이메일로 써서 보낸다든지, 또는 어떤 것은 특정한 호기심이 생겨서
아, 선생님이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됐습니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제가 100%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저가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어떤 책이 좋을까? 아, 그냥 묻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물어봐 놓고 선생님이 그래?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이 귀찮게 뭐 이런 걸 다 물어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닌가. 너무 기쁜 선생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 그래 놓고 뭐 그 책을 읽고 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본다든지 이런 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학생이 취하는 학습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인 거고 자세인 거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를 받아본 선생님은 매우 기쁜 거고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이놈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거가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온라인 수업이니까 안 보니까 뭐 내가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되겠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긴장감 없이 풀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더 긴장하고 그것의 어떤 공부 분위기나 혹시 혼자서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아이라면 매우 우수한 아이 맞죠? 우리 학부모님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거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 그것을 쳐다본 입학사정관도 같은 거거든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입학사정관도 알고 교사도 알고 쳐다보는 나도 알아.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는 아이라면 매우 우수한 아이인 거죠. 당연히 평가는 그 전보다 1.5배, 2배 정도는 더 많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더 활용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니까 뭐 이거 아니야 뭐 이런 거니까 저 애도 퍼지고 나도 퍼졌어 이런 상황이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일수록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이 혼자서 생각 다 못할 수 있으니 엄마나 아빠가 나서서 아이하고 이런 수업을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부모는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도가 나의 습관으로 굳어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테니까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번 기회를 좀 더 대입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대입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혼자서 공부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쉬웠으면 뭐 다 대학 다 좋은 대학 다 갔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져서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그 3,000명 이벤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